오늘은 마리산 고분군의 보존관리라는 제목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실사까지 조신규 선생님을 비롯한 이제 저도 포함되겠죠. 현지 실사까지 주요 이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런 설명과 거기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23년은 지금 하고 있고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뺐고 3년간 큰 사업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큰 사업을 넣었는데도 공사, 용역, 기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었어요. 20년에 뭐 CCTV를 설치하고 우리 별자리가 나왔다 13억 원, 45분 발굴 끝나고 공구를 쌓는 정비, 그 다음에 21년에는 탐방로 정비, 22년에는 75분 우리 청자 나왔던 75분 복원까지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을 상시 관리하는 데는 조경, 방제, 유지관리 이렇게 나눴습니다. 조경은 수목 정비, 방제는 CCTV, 방제도로 CCTV는 저희 종합감지센터에서 연결해서 거기서 모니터 요원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제도로는 한 달에 한두 번 해서 전 면적을 드론으로 찍어요. 직상방으로 찍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있기 전에 찍었다가 집중호우가 나서 이제 찍으면 변화가 있겠죠. 혹시 그 토사 유실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여기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부분이구나. 그러면 이 부분을 정비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정비, 유구정비입니다. 발굴조사를 하는 것은 정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안에 유물, 어떤 유물이 있는지는 사실은 궁금은 하죠. 청자나 뭐 별자리 덮개도 나오면 사실 좋습니다. 대박이죠. 근데 원래 사업을 시작하는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싱크홀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심각하고 도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봉분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 지역까지 장비가 올라간다든지 탐방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범위를 좀 확장해서 그 섹터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영토기가 나왔던 45분도 보시면 45분 발굴조사지만은 그 일대 나무까지 원동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해동아파트 건너편에 최근에 했던 425번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도굴의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탐방로 조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경관 회복을 위해서 이런 여러 목적으로 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보호구역이라 하면은 흔히 말하는 사적 범위죠. 저희 마리산 고분군은 도항리, 말산리에 걸쳐서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근 세 차례 저희가 지정구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특히 원동이랑 원동 중심으로. 그러면 지정구역이 처음에는 작게 있다가 넓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 넓은 범위를 토지 매입을 하고 그런 빈집들이나 이런 것을 철거를 하고 발굴 조사를 하고 그 나온 성과를 가지고 정비를 하는 거죠. 이런 순서입니다. 3기에서 도동 가는 길 도로에 보면은 울타리 막 이렇게 박아놨죠. 혹시 왜 박아놨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박물관 뒤에도 있는데 거기가 사적 경계. 경계를 최대한 저희가 지적공사 의뢰해가지고 측량을 하고 그 위치에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안쪽은 문화재 구역이다. 이런 걸 이제 딱 보셨을 때 인식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사업 내용인데 한 3억 정도 해서 예초 참여하고 뭐 약간 경과 위에 보고 이제 잡목 제거하고 수목 전정하고 그 나온 것들을 파쇄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 혹시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저기 원동 저쪽 끝에. 예. 요렇게 저희가 약간 좀 예쁜 나무나 관리가 필요한 나무가 있으면 정정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시죠? 우리 3기 마을에 있던 대나무를 계속 베고 베어져 있던 걸 한 곳에 모아가지고 파쇄하고 고군전시한 뒤쪽에 깔았죠.
고분군에 지금 현재 대나무가 좋지 않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3기 뒤쪽이라든지 고동 일부라든지 그 정도밖에 없고, 지금은 다 파쇄를 하고 깔 수 있는 데 다 깔고 자꾸 예초를 해서 약을 안 쓰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제 CCTV인데, CCTV가 박물관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 도동 3기 마을 도로에도 있고 고분군 주요 탐방로에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가야고분군에서는 사실은 고령담이 저희가 이제 먼저 시작했는데, 이게 주 목적인 그거였어요. 뭐 요즘은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도굴의 우려가 있어서 CCTV를 하는 건 아니고, 탐방객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은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넓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성 고분군이 문화유산이고 유적지고 문화재도 하지만, 보통 우리처럼 이렇게 관심 많은 분 외적으로는 공원이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도 이런 CCTV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문화재, 문화유산 이쪽에서도 인식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시설 설치입니다. 고분군에 불이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소방차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힘들겠죠. 올라올 수 있는 길은 한 두 가지는 있습니다. 관음사 옆으로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25, 26호선으로 올라가는 그 길, 예전에 좀 몇 년 전 아픈 기억이지만 그 큰일 났을 때 그 길. 그 외에 본동과 원동 사이에는 고분군 옆에 집들이 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그 민가에서 불이 나더라도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요. 예전에는 민가가 있던 수도를 이용해서 물탱크에 물을 모아가지고 고압 펌프를 설치해서 상황이 생기면 뿌리겠다. 이렇게 해서 원동 하나, 본동 하나 이렇게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 45분 앞쪽에 원동 쪽에 있고 45분 북쪽에 원동이 이렇게 갈색으로 생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셨죠? 재작년인가 저 윗삼기에도 조그마한 밭대기 하나 태워가지고 그게 했는데, 저희가 수습하려 해도 그게 꽤 몇 주 가더라고요. 놔두면 불이 나겠지 했는데, 어쨌든 근데 불은 이런 겨울철, 가을철에 많이 나니까 조금 불조심하시고 괜히 쓰레기 태우지 마시고. 다음은 사적관리단입니다. 이게 함안의 아주 고분군 관리의 우수 사례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말은 이제 함안군 아라갈 사적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유적은 마리성 고분군하고 성산산성하고 가야리 유적입니다. 가야읍 함안면 일대 사적에 있는 유적지를 관리하는 명분인데, 거의 다 마리성만 해도 벅차다고 하시더라고요. 21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5명으로 시작했다가 작년에는 8명, 올해는 10명인데 뭐 그만둬서 9명, 내년에도 10명이 예정이랍니다. 그 집중호우 오면 이분들은 비상 출근을 하세요. 새벽에 와서. 저희도 뭐 돌아보지만 그분들이 더더욱 취약지점을 먼저 보셔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물꼬리 필요한 부분들은 먼저 내주시고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이런 이제 경관들이 확보가 할 수 있는 거죠. 틈틈이 예출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탐방로 정비입니다. 요게 2, 3호부 밑에 잔디 보호 매트인데, 이제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해서 이제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잡목들 이렇게 다 뿌리까지 다 제거해서 평탄화 시켜가지고 잔디를 심고 젓가락을 꽂고 물을 계속 주고, 이렇게 해서 현재 실사를 했습니다. 13호분으로 올라가는 탐방로가
이렇게 데크가 없고 야자 매트가 없고 사실은 떨어지는 낭떠러지처럼 돼 있었어요. 요거 할 때 조금 편하고 안 미끌리게 데크 계단도 만들고 난간도 만들고 그래서 13호분까지 좀 접근하기 좋게 그렇게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11호분에서 13호분으로 가는 이런 탐방로가 더 안전하게 된 거죠. 원래 없었던 길은 아닙니다. 13호분에는 별자리 덮개돌이 나왔지 않습니까? 별자리 덮개 이 봉군을 쌓을 때 생각을 했어요. 고봉군에는 볼 게 없다. 맨날 올라가면은 매등밖에 없고 풀밖에 없고 뭐 마리산에는 나무도 없어서 실태도 없고 벤치도 없고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별자리 덮개돌을 안내판에 박아버리죠. 그거는 참 잘했어요, 저 진짜. 그래가지고 사람들 오면 꼭 설명을 해주고. 박수 한번. 볼 게 없다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그 전문도 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했어요. 약간 특징적으로 보이게. 우리만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거는 57호분, 128호분 그 우리 타일 깔려져 있는데 그쪽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꺾인 알루미늄 판에 출토된 유물을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 모은 사진을 넣고 이게 발굴 조사 끝나고 나면 발굴 보고서에서 이런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를 우리가 뭐 발굴 조사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다 문화유청 홈페이지 가면 지금 다 보실 수 있어요. 발굴 조사 보고서 치면은 뭐 13호분, 45호분 PDF 보실 수 있는데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일반 안내판보다는 좀 정보를 더 드리고 싶고 기존에 발굴된 사진은 보면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랑 달라요. 사실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발굴 보고서에서 예쁘게 찍은 사진들을 저희가 입수해가지고 저렇게 보고서를 안내판을 만들어놨습니다. 탐방 안내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어퍼를 깔아가지고 목적은 그거였어요. 우리 고생하신 문화관광 해설사분의 특별한 설명이 없이 내 폰으로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GPS를 잡아가지고 QR코드를 찍으면 그 호수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지금도 그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가면은 다 다운받을 수 있고 점차 유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가 최신 발굴성과 특히 425번지 그때 오진생이 발표했던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너무 뒤처지지 않게 그렇게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큰 안내판 앞에 조그마한 세워가지고 QR코드나 이런 안내판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찍으면 그 인식을 하면은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설명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설명 없이도 아니면 새로운 누군가 오셔더라도 내가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하나 딱 어플 깔으셔가지고 그 공간 같이 걸으시면서 하시면 특별한 수고 없이 내가 아주 멋진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봉분 정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마리산 13호분 조사는 우리 오진쌤이나 이런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좀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 목적은 싱크홀이 발생해서 치마가 생기니까 유구가 이제 훼손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급히 정비가 필요하다. 이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발굴을 하면 우리가 남북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케이크 자르면 단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치즈 케이크다. 바닥에 종이 깐 거, 그 다음에 노란 거, 그 다음에 중간에 갈색, 그 다음에 이렇게 단면이 나오는데 발굴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흙을 쌓았고 어떤 돌이 쓰였고 이런 것들 층층이 발굴 조사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럼 발굴해 보니까 이런 석벽들이 있었어요. 석벽이라면은 돌을 담을 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척척척척척. 요 중간에 비잖아요. 중간에 비는 데를 자공로로 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정비를 할 때 우리는 최대한 팩트에 가깝게 정비를 하겠다.
그런 발굴 성과를 반영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요 내용을 꼭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돌이 막 쌓여져 있습니다. 못 쌓은 성벽처럼 쌓여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요 돌이 많은 부분이 북쪽입니다. 경사가 더 급한 쪽. 그 다음에 흙이 많은 쪽이 남쪽, 도덕마을 쪽. 이렇게 경사가 급한 데는 돌을 많이 쌓았고 낮은 데는 흙을 많이 쌓았어요. 이 부분도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발굴이 끝나고 나서 조사단한테 이제 조사 결과의 바탕으로서 조사단에서 생각하는 복원안이 뭐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뚜껑돌을 닫고 진흙으로 먼저 밀봉을 하죠. 하고 나서 이렇게 흙과 마사토를 가지고 이렇게 뚝을 쌓아요. 뚝을. 그럼 이렇게 뚝을 쌓으면 가운데 부분은 채우죠. 그 단을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윗단에 이렇게 뚝을 세우고 중간에 채우고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정비할 때 이 내용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 의견을 받죠. 이 내용을 가지고 정비 후 상부 밀봉할 필요가 있고 원형 복원의 자료를 잘 남기기 바랍니다. 시공 단계별 도면 작성하고 완성도를 기억할 것, 그 다음에 구분은 고려해서 계획할 것, 이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설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뚜껑돌부터 위에 봉분 끝까지 어떻게 쌓을 거냐. 방금 말했던 돌이 성벽처럼 쌓았던 부분, 그 밑에 도넛처럼 두 단 쌓은 부분을 꼭 어쨌든 우리가 원형에 가깝게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서 복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발굴 조사는 예전에 가야 시대 사람들이 무덤을 쌓기 위한 그 순서 거꾸로 발굴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봉부는 끝은 이렇게 그때 잔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끝이 완성이면 여기서 파고 내려가죠. 뚜껑돌을 열고 나면 무덤이 그 유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발굴된 성과를 가지고 다시 무덤을 쌓는 거니까 그러면은 발굴 조사에 또 반대로 하는 거죠. 원래에 가깝게 그렇게 하면 그러면 발굴 조사에서 드러냈던 뚜껑돌을 다시 갖고 와가지고 제 위치에 놓고 그 위에서 이런 진흙을 넣어서 요거를 가지고 다집니다. 쾅. 요때는 장비로 안 합니다. 진짜 다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지금은 원래는 비어 있겠죠. 유물을 다 하고 나서. 근데 여기 안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모래랑 물을 채워서 안에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우고 나서 그 위에 뚜껑들을 닫으면 더 이상 침하되고 이런 부분이 없겠죠. 그냥 아래를 단단하게 해놓고 뚜껑 닫고 진흙을 쌓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 이런 진흙이랑 모래랑 마사랑 섞어요. 넓은 데서 막 이렇게 보컬이랑 막 섞습니다. 일정 비율을 따라서. 그 다음에 발굴 조사에서 드러냈던 돌들도 다 체에 걸어 가지고 흙과 돌을 분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비를 했던 모습인데 아까처럼 이렇게 중간에 폭을 놔두고 이렇게 성벽처럼 쌓았어요. 그렇게 해서 속축 사이에 돌을 채워놓고 아까 이렇게 도넛처럼 쌓아서 중간에 채워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봉분이 완성이 되고 발굴조사 보고서는 발굴조사 끝나고 2년 안에 쓰는 게 법적으로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러면 21년 12월 됐으면 19년 정도에 끝났겠죠. 그때 저희가 발굴이 끝나가 동시에 그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서 이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발굴 조사만 된 게 아니라
발굴 조사 끝나고 봉헌 한무승까지 보고서에 넣어놓은 거죠. 자, 45분입니다. 45분 예전에 막 밭으로 쓰고 무덤이니 아니니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조사한 트렌치가 유물을 다 피해가지고 다행히 도굴이 안 된 상태로 남았는데, 이것도 보시면 여기가 무덤 내부입니다. 무덤 내부에 지금 모래랑 잘 안 보시는데 물이랑 이렇게 탕탕탕 다집니다. 다지고 나서 여기까지 레벨을 맞췄어요. 레벨을 맞추고 나서 여기는 이제 나무 덧날 무덤은 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뚜껑돌이 있었냐 없었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뚜껑 나무 뚜껑이 있었다 보고 뭐 실제로 뭐를 낳지는 않았지만은 여기까지 모래를 쌓고 나서 진흙을 발랐습니다. 우리 아까 뚜껑돌 놓고 나서 진흙 바른 거랑 똑같이 그런 개념으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안반대라고 했던 원래 원지형을 깎아서 나왔던 경사면을 이렇게 흙을 쌓아서 옆으로 층층이를 다졌어요. 다지고 이 높이까지 올라가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이거는 계획 높이를 표시하려고 우리 레벨이라 그러죠. 높이들을 다 찍어가지고 계획 높이들을 다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를 심는 방법인데, 잔디는 이렇게 마운드가 이렇게 생기면 평대라 해서 이렇게 면을 맞춰서 이렇게 쌓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일부 까가지고 이렇게 층층이 쌓는 방법이 있어요. 잔디를. 근데 자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층층이 쌓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18cm 정도 잔디를 이제 층따기를 하죠. 니은자를 탁탁탁탁 까고 잔디 넣고 흙 다지고 까고 해서 이렇게 잔디를 심습니다. 그리고 봉분이 없는 무덤들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봉분이 있으면 봉분을 쌓으면 됩니다. 그 안내판 놓고. 근데 봉분이 없는 거는 그 위치를 표시해 주고 싶더라고요. 고분군을 위에서 봤을 때 봉분이 있는 거는 봉분이 있는 대로 표시를 하지만 봉분 없는 것들은 표시를 안 해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무덤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나무 덧날 무덤은 이렇게 나무를 표시하고 그 돌 덧날 무덤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굴 보고서에 이런 사진을 넣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 무덤들의 실제 사진들을 타일로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다 고분군에 볼 게 없다. 여기에 대한 다 저희 함안군에 그래도 고민한 흔적입니다. 그래도 보여줄 거는 보여주자. 마지막으로 57, 128호입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죠? 사업원 앞에 있는 타일 관리전. 예전에는 5-1, 5-2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래랑 물 다짐하고 뚜껑돌 넣고 다지가지고 잔디를 심는 이 사이클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서 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타일 설치한 것들이 이 과정으로 했습니다. 안에 모래를 쌓아가지고 마찬가지로 레벨을 맞추고 이 위치에 표시를 해놓고 이 프레임을 짰어요. 약간 뭐 평상처럼 짜서 메시만 깔고 접착제 발라가지고 우리 건물 바닥에 실내 인테리어 하듯이 타일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 타일 하나하나가 이 사진을 확대한 프린트된 거예요. 프린트된 타일을 이렇게 시공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의 무덤이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타일이기 때문에 뭐 뛰어다니라 할 수는 없지만 밟으셔도 된다. 무덤에 한번 들어가 보는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실제로 보면은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혹시 가보셨죠? 대부분 다. 네. 이렇게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것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고, 요거에 대해서
유네스코 현지 실사 왔을 때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100년 전에 찍었던 1917년에 찍었던 사진의 마리산 경관이고 여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다음은 시굴조사 부지인데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저희가 뭐 탐방로를 깔든 일부 경관의 훼손 조성을 위해서 긁어서 잔디를 심건 모든 문화재 조사가 다 필요합니다. 표토를 제거하고 나서 흙을 쌓고 잔디 심고 배수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폐구조물을 철거하고 처리하고 이런 식입니다. 여기가 도동마을입니다. 마리산 고봉원의 최고 남쪽. 지금 보시면 엄청 깨끗하죠. 네. 문화재 조사 끝나고 나서 잔디를 다 심어놔가지고 대나무 뿌리가 참 지독하지 않습니까? 계속 나고 하니까 약을 뿌리는 거 아니면 긁어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긁어내는 거는 문화재 조사팀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조사 안 된 부분에서 뭐가 튀어나오면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서 여기 일대 대나무는 최대한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한 모습이고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아무나 다 깨끗하게 해서 도동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요 사면까지 다 정리하고 여기 옆에 배수로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깨끗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원동마을 모습입니다. 경계 부분에 이렇게 울타리를 표시해서 그 주민들로부터 여기가 문화재 구역이라는 걸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군 소유 부지는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인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경계 울타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사구역 그 문화재 경계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뭐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 적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하지 마시라 이런 목적이 컸습니다. 이렇게 정비를 많이 하고 세계유산 등재가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이 사진 찍으러 줄을 서고 군청에 전화도 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있다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밑에 돗자리 깐다고 너무 오래 있다고 군청에 전화를 해요.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큰 개나 이런 것들이 목줄을 안 메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약간 그래도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법적으로 뭐랄까 배변 주머니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 처벌하거나 그렇게는 못해서 계속 의식적으로 알아서 주인들이 가져와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드라마 촬영지기도 하고 1박 2일 나오기도 하고 이 뒤로도 뭐 여러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도 많지만 그건 안 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활용 사업 관련해 가지고 마리산 고봉건 사진 공모전도 해마다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선정된 사진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런 계기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안 그렸네. 그림 그러니까 저희가 13호번에서 별자리 덮개돌이 나오니까 이게 역사 고고학적으로 나온 성과긴 하지만은 이게 한국 천문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별자리를 해석했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별축제를 하는 겁니다. 여름철 별자리가 나온 거를 기념하고 역사 고고학과 천문학, 과학이 만나는 콜라보레이션. 네, 그렇죠. 축제하고 올해도 좀 춥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 해에서 무진장에 갔지만은 문화재 야행도 하고 이렇게 별자리를 설명해주고 뭐 아마 요거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이런 거 펼쳐가지고 하면은 쭉 하늘까지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별자리를 해석해주고 그다음에 뭐 걷기 대회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많이 진행하시고 미디어아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이 사이클이 이렇습니다.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어디를 정비하고 싶다 사업 신청하면 검토해가지고 문화청에서 내려주고,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문화재 설계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시작해라. 그래서 문화재 보수 사업 특성상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빨리 안 하노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조금만 더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이게 문화재라는 또 사직이라는 특성상 빨리빨리 안 됩니다. 위원회도 한 달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2번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형 보존이 원칙이기 때문에 유적이 개성을 보이기가 좀 힘들어요. 막 우리도 막 솔직히 이쁜 꽃 심고 싶고, 꽃 심으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악양 많이 가듯이 마리산 주변에도 막 꽃을 심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좀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 국가지정문화재라 해서 세계유산 이제 마리산 됐지만 이 말고도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도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 이제 역사문화권 그때 조신경 선생님이 말했듯이 지금은 문화재 구역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식들이 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놓으니까 좋아지더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도 박물관 대학이라든지 사회 강의라든지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데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